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의 그 해결사죠. 숙련된 인부 20명 몫을 한다는 바로 그 굴착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위키 문서부터 커뮤니티 글, 또 중고 장비 영상까지 보니까요.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굴착기 이름 둘러싼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면허는 뭐가 필요한지, 또 관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중고 시정은 어떤지, 그리고 좀 뜻밖의 모습들까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알던 굴착기랑은 또 다른 그런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름부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통 다들 그냥 포크레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원래 프랑스 회사 이름 포크랭 여기서 온 거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상표명이 보통 명사처럼 굳어진 대표적인 예인데 공식 명칭은 사실 굴착기가 맞습니다. 근데 또 현장에서는 굴삭기라고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건 또 뭔가요? 네, 그 굴삭기 표현 때문에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 국립국어원에서는 굴삭, 혹삭이라는 한자어가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굴착기가 표준어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아하, 일본식 필용이라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건설업계 쪽에서는 아니 땅을 파는 굴착이랑 파낸 흙을 이렇게 처리하고 깎아내는 굴삭은 다른 거다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굴착이란 말이 먼저 쓰였고 나중에 일본식 표현인 굴삭이 들어와서 퍼진 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두 단어가 나름대로 의미가 좀 분화된 측면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네, 여전히 공식 용어란 현장 용어 사이에 약간의 혼란, 그런 게 남아있는 셈이죠. 백호니, 유압 쇼벨이니 다른 이름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이름 얘기만 해도 벌써 복잡하네요. 그럼 이 굴착기를 실제로 몰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일단 3톤 미만, 비교적 작은 소형 굴착기는 교육만 이수하면 돼요. 비교적 간단하죠? 아, 교육만으로요? 네. 근데 이제 3톤 이상 되는 일반적인 굴착기들은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까지 필요합니다. 아, 두 개 다 있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예외가 있는 게 1톤 미만짝의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초소형. 그거는 농업기계로 분류가 돼서 면허 없이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오, 생각보다는 기준이 그래도 꽤 명확하네요. 근데 이 조종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관리라고 하던데요? 아, 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 유압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매일 작업 시작 전이랑 끝나고 나서 어디 기름 새는 데는 없는지, 이걸 누유라고 하죠. 그리고 구리스는 잘 쳤는지, 또 엔진 오일, 유압류, 냉각수 같은 각종 오일 상태 점검,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와, 매일이요?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럼요. 이걸 좀 소홀히 하면 수리비도 수리비지만 이게 안전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정비 지식은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중고 굴착기 판매 영상 보니까요. 진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볼보, 현대, 구보다 종류도 많고. 하부 상태가 중요하다고 막 강조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중고 거래할 때는 그 말씀하신 하부 상태, 그러니까 트랙이나 롤러 같은 그 기계가 굴러가는 부분의 마모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집게라고 하죠? 나무나 돌 같은 거 짚는 장치, 아니면 회전 링크라고 작업기를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장치, 이런 부가 장치가 달려있냐 없냐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유는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아, 그런 부가장치 유무도 중요하군요. 네, 영상에서도 보니까 연식에 비해서 가동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고무 트랙 상태가 아주 좋다거나 또 유용한 부가 장치들이 잘 달려있는 그런 장비들이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결국 평소에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고 가격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관리가 곧 돈이네요, 진짜. 이렇게 실용적인 장비다 보니까 중고 시장도 활발하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좀 재밌는 건 이 굴착기가 진짜 예상치 못한 데서도 막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신기했는데 아니 무슨 골프대회 우승 상품으로 굴착기를 주기도 하고 또 가수 박민아 씨가 직접 면허를 따서 막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랬었죠. 이게 건설 현장의 거의 상징 같은 기계인데 생각보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요. 특히 어린이들 보는 만화에는 뭐 거의 단골 캐릭터 수준이고 게임에서도 종종 등장하죠. 아, 게임에도요? 네. 최근에 그 스페이스 바린 2라는 게임 관련해서 커뮤니티 글을 좀 봤는데 거기서도 재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게임 에디션이 여러 개가 있나 봐요. 뭐 스탠다드, 골드, 울트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버전들 차이가 뭔지, 특히 뭐 추가 비용을 내면 얻는 그런 꾸미기 아이템, 스킨이라고 하죠.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게임도 뭔가 옵션이 복잡한가 보네요. 굴착기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런 게임의 여러 선택지들이 마치 그 최신 굴착기 모델을 살 때 작업 효율을 더 높이려고 아까 말한 뭐 회전 링크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집게 같은 거 이런 부가 기능을 추가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는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굴착기로 치면 작업 환경에 맞춰서 어떤 부가적인 요소가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게임의 핵심 플레이, 뭐 무기나 미션 같은 건 또 무료 업데이트로 제공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굴착기의 기본적인 성능 외에 추가 장비 투자를 고민하는 거랑 묘하게 좀 닮았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네요. 게임 아이템 고민하는 거랑 굴착기 옵션 고민하는 게 비슷하다니. 오늘 진짜 굴착기라는 이 기계 하나를 가지고 이름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용하는 현실, 중고시장 상황, 그리고 게임 속 모습까지 정말 넓게 살펴봤네요. 네. 그냥 크고 힘센 기계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정말 정교한 기술도 필요하고 꾸준한 관리도 필수고 또 의외로 우리 문화 속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다른 사물이나 도구들 속에도 혹시 오늘 저희가 발견한 것처럼 뭔가 예상치 못한 깊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좀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